내 삶을 기억하는 추억 같은 술, 내 고향 아버지의 눈물.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에서 가장 오랜 경력을 가지고 가장 젊은 대표로 있는 양민호라고 합니다. 막걸리는 삶의 최전선에 있는 술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삶과 애환이 그대로 녹아있고 그대로 이어져 온 전통을 담고 있는 술이 막걸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막걸리 한 잔 먹고 막걸리. 사람 입에 들어가는 이 음식이라는 것을 만든다는 그런 특별한 보람과 그리고 당연히 가져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긴장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힘든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주전자에 세상의 모든 시름 던져버리고. 농민들이 논밭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먹는 새참, 그 활기찬 풍경에는 늘 막걸리가 빠지지를 않죠. 그리고 또 이 막걸리 빚기는 지난 2021년에 국가 무형문화재로도 지정이 된 우리 전통의 관습이자 문화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할 동해인,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막걸리계의 젊은 명인 양민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양조장에 직접 대표님을 만나 뵈러 왔는데, 양조장인데 제 눈앞에 보이는 저것은 뭘까? 예, 웬 이 붓글씨 서예 작품 같은 것들이 걸려 있는데 이 양조장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캘리그라피를 이제 네. 공부를 하게 됐는데 대표님이 직접? 네, 맞습니다. 직접 쓰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술 만드는 과정을 네. 하나하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해서 연습을 하게 됐는데 전시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더 우리 것을 알리고 막걸리 만드는 과정들을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막걸리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정성과 그런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런 그 붓글씨 캘리그라피와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어서 쓰면서 막걸리도 수양을 하고 막걸리에 대한 수양도 하고 글씨에 대한 수양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야, 막걸리에 대한 애정이 보통이 아니신 게 확 느껴지네요. 작품들이 걸려있어 저거는 어디서 구입을 하신 걸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야, 그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막걸리라는 것 자체가 전통 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조장 사장님은 좀 연세가 있는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젊으세요. 네. 예, 보통 좀 젊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나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젊으신 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젊은 편이고 전국에 800개 양조장이 있는데 이야, 맞네요. 그 중에서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진출하기가 힘든 것이 대부분 양조장들이 이제 시골에 그리고 도심에서 벗어나서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른 일들을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5살 때부터 시작을 하면서 같이 공장에서 앞마당이 공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800개의 양조장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그 중에서 몇 안 되는 젊은 대표님 중에 한 분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귀한 분을 저희가 오늘 좀 모셨습니다. 네. 예. 젊은 분이라서 뭐 막걸리에 대해서 뭘 좀 알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최근에 또 큰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어떤 상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소상공인 모범 표창으로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와, 국무총리 표창이면은 여러 상 중에서도 좀 높은 상 아닌가요? 많이 많이 높다. 그 모범적인 이제 양조장 대표로서 인정을 받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막걸리를 만들면서 단순히 양조장이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저희가 만드는 막걸리에서 환경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부라든지 그리고 제 대표로서 사회적인 그런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는 그런 점수들을 많이 높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보람되고 힘이 나셨을 것 같아요. 예. 게다가 또 요즘에는 막걸리가 어르신들만 뭐 드시거나 시골에서만 먹는 술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가 다 즐기고 젊은 분들도 이걸 찾아 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또 트렌드를 보면은 양조장을 하시는 입장에서 되게 반가우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사실은 어르신들의 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술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하다가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이 전통에 대한 그런 뭐랄까, 관심과 그런 재미를 느끼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대화를 하더라도 그전에는 대화를 상대가 사실은 좀 좁았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보람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또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재미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야. 막걸리 한 사발이 들어간다. 막걸리의 어원이 막걸렀다고 해서 지어진 어원이라는 설이 팽배한데, 옛날에 술 땡가 안에서 맑은 부분을 떠서 이제 높으신 분들이 드시고, 이제 서민들은 그 밑에 남은 뻑뻑한 부분들 마시기 힘드니까 물을 타서 도수를 낮춰서라도 드셨던 것이 막걸리의 유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남은 부분들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느꼈던 정과, 그리고 서민들의 힘들었던 그런 애환과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현대에 이르러서 현대인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이 막걸리를 더욱더 빛이 나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800개나 되는 양조장이 있는데 포항에도 막걸리를 만드는 양조장들이 꽤 있나요? 네, 5, 6개 정도 있습니다. 대여섯 군데 정도나 있고, 그러면 이제 이곳 양조장 같은 경우에는 대여섯 군데 중에서 좀 그래도 역사가 오래된 편에 속하는 거죠? 네, 저희가 1955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포항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이고, 예, 규모로도 제일 큰 양조장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85년도에 아버지께서 이걸 시작을 하시면서 조금 더 넓게 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고, 마침 그 양조장 구역제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 구역, 그 동네 안에서만 팔 수 있는 그 법령도 해제가 됐었고, 좀 있다가 그런 면들이 좀 양조장이 커가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기적으로도 좀 잘 맞춰간 부분들도 있었고, 이제 젊은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뭐 아버님께서 먼저 이 업을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뭐 아들이 꼭 그걸 이어받는다는 법은 없는데 다른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계기가 있었을까요? 부모님께서 그 양조장을 네가 해야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요? 워낙에 어려운 사업이고, 그 양조장을 떠나서는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사업입니다. 발효실은 계속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아이 돌보듯이 술 탱크들을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 술들이, 미생물들이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봐줘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부모님이 아마 권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자발적으로 제가 이 양조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해병대를 들어가게 됐는데, 예. 들어가서 우연찮게 이제 저한테 굉장히 높은 그 계급의
분들이죠. 장교분들이 드시는 거를 보면서 뭘 드셨어요? 저희 그때 만들던 이제 동동주를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으신 분께서 이제 여기 양조장에서 만든, 우리 양조장에서 만든 동동주를 맛있게 드시는 거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전에는 사실은 그 고객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직접 만날 기회는 없었는데. 네. 근데 처음 보는 고객이 그런 높으신 분들이니까 저는 진짜 감개무량하고 많이 놀랬었죠, 그때. 얘기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동동주 우리 집에서 만든 거예요.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근데 그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서, 단순히 그냥 맨날 내가 습관적으로 만들던 그 막걸리가 이렇게 기쁨을 주고, 이렇게 높으신 분들도 허물 없이, 예, 그리고 서로 간에 그냥 친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걸 만들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죠. 그러면서, 청춘 한번 바쳐볼까. 이제 대학교 복학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정말 가지고 가면서, 대구까지 통학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를 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기를 시작하셨군요. 네, 일을. 이야,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고스란히 이 막걸리 양조장과 함께 성장을 한 거나 다름이 없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가장 어렸을 적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제일 어렸을 때 갖고 있는 그 양조장의 기억이 궁금해요. 이 꼬마 대표님이 양조장을 왔다 갔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떠셨어요? 유치원 갔다 오면은 네. 이제 가방 벗어놓고 그 옛날에는 막걸리 마개가 비닐로 돼 있었어요. 비닐로. 비닐로 돼서 위에가 이제 두꺼운 종이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막으면서 사람이 손으로요? 손으로 막으면서 이제 열로 이렇게 찢고 네네. 하여튼 그런 방식인데 그게 처음에는 제가 그 한 상자밖에 못 막았죠. 1단밖에 못 막았죠. 1층밖에 못 막았죠. 유치원생이 그 막았다고요? 그 병마개를? 병마개가 비닐이니까. 오. 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키가 크니까 네. 2층을 또 막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크니까 3층을 막을 수 있고. 보통 벽에다가 줄 꺼놓고 이렇게 키가 자라는 거를 아는데 저는 막걸리 상자가 올라가면서 제 키가 자라는 거를 내가 알 이렇게 수가 크고 있어요. 있구나. 네, 네. 야, 이건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이 성장기를 보여주는데, 아기가 이제 막걸리 병뚜껑을 이렇게 덮다가, 처음에는 한 층밖에 못 덮다가, 2단 덮고, 3단 덮고 이러면서 장성해서 이렇게 대표가 되고. 맞습니다. 예. 그 모습이 이렇게 쫙 그려지시겠어요. 네, 그때는 많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막걸리 양조장에 대한 그런 일이 제 몸에 아예 배어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유치원 다니던 아기 시절부터 양조장을 드나들면 양조장을 매일 오신 거예요? 네, 마당에 예. 양조장이 있었으니까요. 집 마당에? 그러니까 집이랑 이제 회사가 같이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 일하시는 것도 매일 같이 보고 이 옆에서 일도 거들고 그 풍경이 어땠을까 저는 되게 궁금한데 그 놀이터에서 노는 걸 좋아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양조장에 오면 재미있으셨어요? 양조장을 거치지 않으면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일단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검열을 받고 들어가야 되고 했는데 양조장 안에 들어가면은 저도 이제 지금도 기계들을 좋아하고 기구들 고치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기구들이나 기계들이 많이 놓여 있었죠. 그런 걸 보면서 그게 돌아가는 게 신기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누룩 냄새, 막걸리가 익어가는 그 냄새가 싫지 않나요? 어린아이가 맡기에는? 처음에는 사실 적응이 될 수가 없죠. 그 누룩 냄새와 그런 어떻게 보면 메주 냄새 같은 그리고 이제 알코올 냄새까지 같이 오니까 그런데 학교를 가서도 그 냄새가 빠지지도 않은 적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계속 그 환경에서 사는 거니까 아무리 목욕을 하고 한다
없더라도 몸에 배어 있죠. 네, 뭐 놀리는 애들도 있었고 하긴 했는데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이 이 막걸리 사업으로 인해서 저는 동네에서 누구 집 아들이다. 저는 이제 잃어버릴 일이 없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어릴 때부터 약간 자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처음 쌀을 들여와서 그리고 그거를 밥을 쪄서 술을 만들어낸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네. 아예 그냥 생 그 원재료에서 완제품이 여기서 이 작은 공장 안에서 탄생이 된다는 게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애들, 어린 제 눈에는 그게 되게 신비로웠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일평생을 막걸리 옆에서 성장하신 거나 다름없잖아요. 막걸리에 대해서라면 이제 누구보다도 좀 자신감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막걸리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제일 궁금한 거는 막걸리 하면은 그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 들판에서 이렇게 새참 먹을 때 꼭 막걸리를 곁들여 먹는 장면들이 연상이 되잖아요. 술도 종류가 많은데 우리 술도 왜 하필 많은 술 중에서 꼭 그렇게 다들 막걸리를 마실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혹시 아시나요? 네, 그 막걸리는 일단 도수가 낮고 그리고 일을 할 때 높은 고도주를 마실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네, 도수가 낮은데도 그 걸쭉한 맛과 그 시원한 맛이 그 낮은 도수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술이거든요. 그리고 한창 일을 하고 노동 일을 하고 배고플 때 허기도 달래줄 수 있고 김치 한 조각이면 그냥 막걸리 드실 수 있었으니까 들판에서. 그리고 그 안에는 살아있는 몸에 유익한 미생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육체적인 일들을 이제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조금 당도 딸리고 이제 기력도 딸리고 하니까 먹으면 좀 허기도 달래지면서 힘도 약간 나고 그러면서도 또 시원한 또 갈증도 풀어주고 또 그런 맛이 있어서 농민들이 다들 막걸리를 찾으시나 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와인 같은 거는 보면은 먹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혹시 막걸리도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제대로 먹는 법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막걸리는 일단 시원하게 마시면 더 그 맛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드시기 1시간 전에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드시면 약간 살얼음도 끼고 네, 그 먹기 편한 그런 막걸리가 되고, 그리고 사발에 너무 많이 따르시는데 그렇게 따르지 말고 조금 사발보다 조금 더 작은 잔에 아니면 사발에 반 잔씩 따라서 딱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양을 드시는 게 맛있게 드시는 비결입니다. 이거는 많이들 모르셨을 것 같아요. 또 욕심에 그냥 가득 부어가지고 또 드시려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한 번에 딱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따라서 마시는 게 좋다. 이런 방법도 잘 메모를 해둬야겠습니다. 막걸리가 드시면 머리가 아프시다고 하는데 네. 그만큼 많이 드셔서 그렇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 이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머리를 아픈 거는 과음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적당한 음주로 건강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 양조장, 특히 막걸리 양조장은 언제가 제일 바쁠까 싶더라고요. 성수기랄까? 제일 매출이 많이 나오고 직원들이 제일 바쁜 시즌이 언제예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5월, 6월쯤 되면은 농번기가 이제 펼쳐지고 그리고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행사들이 그리고 가정 행사들이 많죠. 많이 있는 그 달에 막걸리가 제일 많이 만들어집니다. 5월, 6월에? 네. 하긴 이제 그때 되면 좀 모내기도 하고 이런 시즌이니까 또 새참으로도 또 많이 나가기도 하겠고. 네. 그럼 그때 제일 바쁘면은 평소랑 대비하면 어느 정도나 바빠요? 많게는 2배 정도 더 바빠지기 때문에. 이야, 그때는 뭐 너무 힘드시겠네요.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눈, 코, 뜰 새 없이.
겨울에 뭐 겨울잠 자고 푹 쉬었으니까 일을 해야지. 성수기를 위해서 아껴두었던 그 체력과 열정을 성수기에 쫙 풀어서 그러시군요. 또 우리가 비가 오면 동동주의 파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동동주하고 파전이 또 유난히 궁합이 잘 맞아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가요? 옛날에 그 밀막걸리라든지 그냥 일반 쌀막걸리들은 좀 텁텁하고 걸쭉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동동주 같은 경우는 좀 시원하고 청량감을 줬었는데 파전같이 약간 기름진 음식은 청량감을 주는 그 동동주가 굉장히 잘 어울릴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궁합이 맞는 음식이었었네요. 네, 약간 좀 과학적인 논리가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조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그리고 막걸리가 생각보다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손도 많이 가고. 그러면은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막걸리 만들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세요? 주방에 들어온 재료와 그 주방장의 그 정성. 그 막걸리 처음에 쌀이 들어올 때 쌀을 일일이 다 검수를 해야 됩니다. 쌀의 상태라든지 보관 상태라든지 물론 평소에 신뢰도 갖고 있겠지만은 계절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과정들이 해썹 인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계속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쌀을 어떻게 불릴 것인지 어떻게 세척을 할 것인지 어떤 좋은 물로 세척을 하고 담가 놓을 것인지 그리고 발효실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온도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할 것인지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아졌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들여다보고 그 내 아이가 덥진 않은지 그리고 춥진 않은지 뭐 이불 너무 많이 덮어놓은 건 아닌지 실내 온도는 어떤지 습도는 어떤지 계속 보듯이 막걸리를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뭐 재료부터 만드는 사람의 정성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관심을 기울여 가면서 정말 아기를 키우는 아기를 보살피는 마음으로 하나만 딱 집어서 중요한 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누룩 자체에서 효모균을 이제 발현되고 이제 효모가 이제 활동하면서 이제 고두밥을 잡아먹은 다음에 이제 알코올을 이제 생성을 합니다. 알코올을 이제 생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발생을 시키면서 기포가 뽀글뽀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기포가 올라온다는 거는 이제 효모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 술이 이제 생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온도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는 뭐 계절마다 뭐 온도마다 계속 뭐 술이 계속 변화는 있습니다. 술이 변화인데 이제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이제 탱크마다 다 따로 온도 관리가 다 되어 있고요. 이제 온도 관리에 따라 이제 낮추기도 하고 높이면서 술 익어가는 과정들을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이 양조장이 아버님이 시작하셨을 때부터 치면은 한 3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년만 있으면 40년이 되는 거고요.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난 만큼 막걸리의 맛도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눈치를 채지 못하는 정도일 수는 있지만 만드는 입장에서는 조금 혹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맛에서도 변화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당연히 그 시대에 따라서 음식은 조금씩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고 그 트렌드를 놓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강제로 떠먹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외면받을 수도 있고요. 네. 옛날에 막걸리들은 사실은 정말 걸쭉하고 정말 술의 맛 그리고 쌀의 맛에 치중을 했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막사라는 게 탄생을 했죠. 막걸리 사이다. 네, 사이다 타서 먹는. 네. 네. 술의 맛도 줄여주고 그리고 막걸리를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을 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량감과 그 단맛을 막걸리와 같이 먹을 수 있다 보니까 막사가 굉장한 인기를 얻었죠. 현대에 이르면서 막걸리의 맛들이 그 청량감과 단맛을 많이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제 옛날 맛으로 그냥 고정이 돼 있었다 그러면은 다른 소주와 맥주에 훨씬 더 밀려서 시대에서 도태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표님도 좀 인식을 하시고 좀 젊은 사람들에게도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제 제품에 어떤 변화를 주고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세월이 38년이나 흘렀으니까 유치원 다닐 때 보던 양조장과 지금의 양조장은 분명히 모습이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진화를 했을까요? 막걸리를 만드는 과정들이? 처음에 이제 그 작은 손으로 그러게요. 일일이 손으로 병마개를 막던 시절. 비닐마개를 막던 그 시절에서 그리고 그 정말 사람의 느낌으로 술을 발효시키고 감으로 하고 했던 네. 그리고 손으로 만져서 탱크를 만져서 그렇게 온도를 알았던 그 시절에서 꼭 필요했던 부분들을 제가 대표는 아니었지만 거디를 많이 했거든요. 아마 부모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했고 그리고 온도 관리라든지 생산 공정 이런 부분에서 자동화를 조금씩 일어나갔어요. 그 부분들이 사실은 다 돈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투자를 하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이 바로 발현이 되는 게 아니고 수년이 지나야 되돌아오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인데 조금이나마 이제 손을 줄이고 그런 노동력 줄이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술을 얼마나 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가깝게 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많이 하셨던 좀 것 같아요. 표준화된 레시피로. 네. 그래서 온도 센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동화시키고 최신으로 맞춰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투자 부분에서도 좀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셨고 해썹 인증 통해서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하셨는데 전국에 많은 양조장이 있어도 그 모든 양조장들이 다 해썹 인증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집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위생적인 부분? 그 텔레비전에 소개되는 옛날 양조장들의 모습 좀 이렇게 낙후돼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설명을 일일이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도움이 많이 됐고 특히 이제 원재료에 대한 이슈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나오죠. 네. 네, 뭐 수질이라든지 그러면 아니면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간 쌀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저희는 좋은 이미지로서 더 오히려 올라갈 수 있었던 것들이 평소에 다 품질 관리라든지 들어오는 전 단계부터 그 안전 관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해썹 인증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이제 맛으로 다가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신뢰감을 주는 것도 이게 먹거리니까 중요하다는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또 이곳 양조장이 포항에서도 꽤 역사가 있는 양조장이다 보니까 그 포항 지역에서 좀 꽤 유명한 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막걸리도 이곳 양조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포항시에서 저희 양조장을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워낙에 맛있는 막걸리를 또 생산하고 있고 전통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좀 더 한 발짝 나아가 보자. 포항 쌀을 100% 쓰면서 그리고 바다를 또 상징하는 우뭇가사리 그리고 그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대신에 막걸리 맛을 해치지 않는 무색 무미 무치를 가지고 있는
우뭇가사리를 첨가를 해서 막걸리를 만드는 것을 포항공대, 테크노파크, 포항시가 동해명조가 다 같이 협력을 해서 특허를 출원을 하고 해서 막걸리가 만들어졌고 뭐 홍보도 홍보지만 그 저희만의 그런 막걸리 맛과 품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다른 여타 제반 사항들이 제반 여건들이 받쳐져서 포항 명실상부 1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포항에서 나는 쌀, 마늘 이용해서 만들고 또 우뭇가사리가 포항 우리 지역 주변에서 많이 나는 해조류잖아요. 그걸 또 활용을 해서 첨가를 해가지고 포항만의 정말 색깔을 담고 있는 그런 막걸리를 만드신 거네요. 야, 반응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좋아하시죠? 네, 맞습니다. 시원한 맛과 부드러운 맛과 좋은 목넘김을 당시로서는 구현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을 많이 구현해냈고 특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너무 달거나 너무 쓴 막걸리가 아니라 조화롭게 그것들이 어우러진 막걸리로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진짜 긴 세월 동안 사실 대표님의 일생이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긴 세월 또 우리 지역의 막걸리를 지켜오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빚어내시고 이거를 정말 일생의 꿈으로 여기시면서 달려오셨는데 앞으로는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막걸리 말고 뭐 다른 계획도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 막걸리를 널리 알리고 뻗어나가는 것에 치중을 하고요. 일단은 포항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고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막걸리가 뻗어나감으로 인해서 포항을 더 널리 알릴 수 있고 더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맑은 술, 약주가 제 이름으로 또 양민호주? 비슷한 그런 좀 세련된 이름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 제 이름을 붙인 이유는 조금 더 그 제 술에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내 이름을 걸고. 네. 앞으로의 행보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들한테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제 마음으로 그리고 소비자 교류로서도 좀 더 노력을 하고 있고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많은 막걸리를 만들기보다는 조금 만들더라도 좀 더 따뜻함과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막걸리를 만들면 저는 오히려 거기서 더 큰 기쁨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는 좀 더 많은 분들과 교류하고 좀 더 많은 지역과 그리고 포항을 알릴 수 있는 행보로 가도록 노력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바라는 바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포항에 있는 이제 대표적인 막걸리로서 이 막걸리가 많이 알려지면 포항도 같이 사실은 알려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 일이니까요. 대표님의 바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역 시민들의 바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님의 열정이 오늘 1시간 내내 저한테까지 다가와서 더 응원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네, 앞으로도 우리 포항 막걸리가 진짜 이제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다들 그 막걸리 하고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날까지 저희가 진짜 뒤에서 많이 서포트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즐거웠고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